저는 평생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랑한 만큼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알 수 없습니다. 억울하지 않다면서도 밤마다 눈물이 나는 건 왜일까요? 여기 있는 사진 속 사람들 제 남편, 제 아이들입니다. 다들 잘 지낸답니다. 그런데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은 요즘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원망은 아니고 기록입니다. 저는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시집을 갔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남편이 뛰면 저는 더 뛰었습니다. 새벽마다 김밥을 말아 공장 앞에서 팔고 점심에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챙기고 밤에는 새 옷감을 재단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바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배골지 않게 하려면 저라도 버텨야 했으니까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큰애가 처음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온 날. 저는 며칠을 밥을 더 지어 먹었습니다. 축하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작은 애가 고열로 응급실을 갔을 때는 제 피를 뽑아 수납 창구에 맡기고 치료부터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제 손을 잡으며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했고 인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작아지더니 어느 날부터 술이 늘었습니다. 술이 늘면 말이 거칠어지면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도 좀 쉬자, 나도 지쳤어. 그렇게 말하던 남편은 어느 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통장도 같이였습니다.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그때도 저는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급했고 월세 날짜가 다가오고 연탄은 떨어졌고 원망보다 급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제 진심이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컸습니다. 컸다는 말 안에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눠주는 시식으로 저녁을 때운 날도 있었고 도매시장에서 남은 채소를 얻어 쑥국처럼 끓여낸 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는 성실히 공부했고 결국 자기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기특한 일입니다. 엄마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문이 닫히고 나면 허공만 남습니다. 처음 몇 해는 명절마다 돌아왔습니다. 작은 선물도 들고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오랜만에 오는 전화는 대부분 엄마 잠깐 도장만 찍어주세요 였습니다. 제가 가진 게 도장뿐이라는 사실이 조금 서럽더군요. 어느 날 큰아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내려가기 전에 정리해야 해요. 이 집 우리 이름으로 명의만 잠깐 옮겨놔요. 대출 좀 받아야 하거든요. 금방 돌려줄게요.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이 큰 집 지키는 것도 힘들잖아요. 차라리 전세 얻어서 작은 데로 가세요. 우리가 알아봐 드릴게요. 말은 다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얼굴은 보지 않고 서류만 보더군요. 제 이름이 적힌 제 집인데도요. 며칠 뒤 작은 봉투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사본, 대출 상담 메모, 그리고 제 인감 도장을 본뜬 빨간 고무 도장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등본 초본까지 함께였습니다. 누가 구해다 줬을까요? 엄마의 도장을 엄마 몰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미움은 제 등을 더 구부리니까요. 대신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킨 세월을요. 그리고 제가 이미 해둔 일들을요. 남편이 떠난 그해 겨울 저는 모든 걸 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법률 상담소에서 한 변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키셔야 할 건 어머니 자신과 보금자리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뭔지, 위임장이 뭔지, 신탁이 뭔지 작은 수첩에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밤마다 익혔습니다. 글씨가 비뚤어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이 집을 제 뜻대로 정리했습니다. 제 이름을 지우거나 남의 것으로 넘긴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몰아붙이거나 남이 가로채도 제가 쓰는 동안은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뒤에는 제가 정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다시 거실에 모였을 때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오늘은 서명 못하겠다.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왜요, 엄마, 우리 믿으라면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는다. 그래서 말하는 거다. 이 집은 이제 너희가 팔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담보로 잡을 수 없고 팔 수도 없다. 이미 오래전에 약정을 했다. 내가 떠난 뒤엔 전액이 장학재단으로 간다. 이것이 내 뜻이다.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뇨? 너희는 이미 너희 삶을 살고 있지 않니? 아이들은 얼굴이 굳어 서류를 거두며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섭섭했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전화가 오겠지 하고요. 며칠 뒤 둘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한동안 욕심이 컸어요. 저는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얘기하자.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글을 배웁니다.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고 편지를 씁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또 언젠가 만나자고. 마음이 글자를 만나니 그동안 삼킨 말들이 얼굴을 드러내더군요. 저는 여전히 작은 밭에서 물을 주며 삽니다. 제가 떠난 뒤 이 집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압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책을 펼칠 것입니다. 혹시나 제 손등에서 흘렀던 피와 눈물이 누군가의 미래의 작은 등불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언젠가 알겠지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그날이 오면 따뜻한 국을 다시 데워 놓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망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반전은 저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떠나간 남편도 어리석었던 내 아이들도 무엇보다 견뎌낸 저 자신도요. 오늘도 잘 견뎌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따뜻하겠지요.